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는 20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2조 2,442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만은 2022년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는 2조 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 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 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해서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실제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 규모는 1,001억 원으로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 예산은 본 예산 1조 9,026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조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최종 예산인 2조 2,640원과 비교하면 1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 잉여금 372억 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 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 원 등 총 1,00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을 우정 반영하였고 업무 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업무 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과 양부시장 그리고 실국 과장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 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또다시 20%를 추가 감액하여 총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비, 행사 운영비성 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의 일부 반영한 사업 중에 경제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 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원, 영유아 보육료 82억 원, 부모급여 56억 원, 아동수당 지원 5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133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3억 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노선 손실보전 160억 원,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고보조 사업 등의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억 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월 정액은 이용했습니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서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14억 원,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예산 12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과 소정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에 6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시 재정의 10년 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 손을 들고 윤석열 의장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언성의 언사나 내용이 이렇게 의사 표시되는지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조찬해도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한테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장께 보고를 드려라 하는 것도 안 받겠다라고 연락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1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그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청문회 얘기를 하시던데, 청문회는 이렇습니다.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3명, 시장 추천 2명, 그리고 재단단체에서 2명, 7명의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이번 그 문화재단 대표 임용에 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임용에 대해서 공개 채용하는 것은,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이고, 그러나 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재량 행위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되어 있고요. 행정행위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어서 기속행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관장이 시 전체의 사정이나 시민 전체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도 맞고 또 공모에 응한 분들에 대한 예의로도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문회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어진 정당한 권한 내에서 제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독주가 됩니까?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일을 한 것이 독주가 되고 독선이 되고 그것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더더구나 그것 때문에 협치를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겁박을 받아서 이게 온당한 것인가 저는 의아합니다. 그것은 저의 정당한 권한인 것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한이 무시당하고 그 권한이 갑자기 다른 권한에 의해서 짓밟혀진다면 정당한 권한을 짓밟는 그 권한 행사가 그게 권한의 남용이 권력의 남용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이순열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조찬도 안 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또 전체 의회 총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논평의 내용조차도 저로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한 표현이 넘었습니다. 난 왜 1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총선과 관련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저는 그 연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청문회는 제가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청문회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는 거라면 제가 위법한 행위로 질책을 받거나 책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엄연히 법상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문화재단 이사회에 이사장으로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만, 박영국 신임 문화재단 그 대표가 무슨 그 블랙리스트를 주관했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거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심히 유감이라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순신호 의장께서도 그건 잘못됐다, 진심으로 공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박영국 신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심이 섞여 있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박영국 신임 대표가 진심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마치 새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마치 우리 시민들께서 표현하시는 것처럼 시정의 발목을 잡는 모습으로 예산 심의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가, 그리고 예산 심의에 있어도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약 사업이라든가 중점 시책을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한다면, 그것이 또 뭐 이거와 연관돼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 또한 납득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거는 이해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답니다. 그 이상의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그것이 다예요. 언제든지 저는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엇에 관해서도 만나서 얘기합시다. 의장님 한 분이라도 좋고, 상임위원장 다른 애도 좋고, 전 의원이라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거기에 제가 거리낌이 있고 무엇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주장해 왔고 또 전달을 했고 우리 참모들은 다 압니다. 협치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사실은 의장이나 우리 간부들하고만 한 얘기라서 밖으로 이렇게 자꾸 야발거리고 얘기하는 게 정치 더 이상 옳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제까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장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도 좋고 조찬도 주기적으로 해도 좋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해도 좋고 전 의원들하고 해도 좋고 누구든지 의원이 저를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협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의사소통 아닐까요? 저의 그런 노력을 많이 진정성을 갖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추경, 오늘 주제인 추경안 좀 질의해 주시고 KBS 한솔 기자님, 예. 예. 네. 네, 시장님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네.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은 그 박영국 대표께서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검증 기술서에 상세히 적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추천위원들께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못 하셨는데요. 질문이 세 개인데 이 징계와 관련된 사실은 누구에게 제공됐고 확인을 한 건지, 또 시장님께서는 임명전 그 최고점이었던 두 분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기검증 기술서를 제공 받으셨는지, 그 징계 사실을 확인하셨는지, 알고도 임명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요번에 인사는 우리 전임문화재단 대표였던 김종률 대표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응모를 했는지조차도 사후 보고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검증 기술서라는 것이 도대체 왜 작성돼야 되고 또 누구한테 제공되고 하는지조차를 저는 알 수 없고, 다만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자기검증 기술서도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서류를 요구를 했고, 그 서류를 요구한 이유는 나중에 그 대표가 선임이 되면 경찰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그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이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그리고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검증 기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임원 추천한테 제공했다 안 했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 제공했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강행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기검증 기술서를 임원 추천 회의에도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래서 즉시 문화체육국장이 우리 기자실에 와서 그것은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임원 추천 위원들한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 자기검증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무슨 공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임용을 철회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유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 16분이 공모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16분이 누군지는 기억되지도 않고, 나중에 1위, 2위만 저한테 올라왔길래 1위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관한 것은 진심을 갖고 얘기합니다.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이제 김종률 지난 우리 미춘희 시장 때 임명된 김종률 전임 대표이사가 떠나는 날 환송연식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저한테 정말 감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대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오늘 와보니까 그 김종률 전임 대표이사가 요 절차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의 선임부터 공고, 접수, 심사 등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 해서 그 선임된 대표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 됐는데요. 어떤 답변이요? 그분이 충분히 그 징계 사실을 그 자기검증 기술서에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도 못 보고 시장님도 못 보셨으면은 그 중요한 사실을 누가 확인했고 평가 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 전임 대표와 그리고 그걸 지원했던 우리
워낙 그게 실무자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까지도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그 문화재단과 그 우리 실무자 지원한 사람한테 맡겼는데요. 제가 그걸 받다 안 받다가 가지고 이게 사실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선임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럼 거기에 받다 안 받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자꾸 이번에 시장이 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후보자 자기 검증 기술서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해서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이제 받는 것이고요. 좀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은 중앙 정부에서도 자기 검증 기술서를 받지만 그 검증 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이 실제로 열리면 그 자료를 토대로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요 본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심의 일을 하신 거고 향후에 2배수로 압축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분을 토대로 저희가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토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세종특위의 인정입니다. 잠깐만요. 저 시장님, 예. 지금 저기 추경안 기자회견인데, 그래. 근데 추경안 기자회견 내용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 후에 정치적인 문제는 하시죠. 그러시죠. 좋은 얘기. 추경안에 대해서 일단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위 인정위원장 네. 예산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장욱진 기념관 관련된 예산이 원래는 이제 올해 착공 예상이었습니다. 94억 원이 원래 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본회 예산에도 빠졌고 이번 추경에서도 빠졌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정된 것도 있겠지만 이 장욱진 기념관 관련해가지고 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덕수궁 미술관에서 장욱진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데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고 그만큼 관광 유인력이 굉장히 강한데 장욱진 생가가 있고 그러한 기념관까지 만드는 이번 사업은 사실상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지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언제 올해 이제 추경이 다시 반영돼가지고 올해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요. 그러함에도 장욱진 기념관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말기론 문화가 아니라 이런 좀 전시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머무른다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장욱진 기념관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진짜 문화 도시로서 세종시의 관광객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장욱진 화백미술관은 이거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경복궁에 열렸던 장욱진 화백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욱진 화백에 따님도 만나겠습니다. 이 장욱진 화백미술관을 추진하고자 할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규성 사업,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신규성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이 어렵다 보니 그 장욱진 화백을 둘러싼 마을 회관에 하는 그 보상비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 착공에 이른 공사 사업비를 못 세운 건데요. 이거는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장욱진 화백이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추경이 됐든 예산 재정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이 보인다면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예, 또 농축축산심원 변화라고. 네, 저 이번 추경연도 예산안 보니까 최종 예산안보다 뭐 11.4%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는 흔적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일어났더라도 이걸 지난해 말 본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이게 한두 푼 준 게 아니잖아요. 고작 한두 달 사이에 마이너스 추경 이 정도까지 일어난 거는 이게 세종시의 재정 운영 능력 부족이라는 게 불면 소리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하실만한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경이라는 것이 새로 발생한 세입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또 지방세 수익 관리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든가 라는 것들이 생겼고, 작년에 본예산에 당연히 부담시켜야 할 국비와 지방비 예산의 그 지방비 부담액을 본예산에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을 보완하면서 추경에서 편성하자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예측은 되었지만 예산 편성 기술상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반영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1억의 예산 중에서 바로 그 복지 파트 예산,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예산이 965억인가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 추계가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비에서 지방비 부담할 것을 추경에 미루어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뉴스팀 홍본지국장. 네, 홍근진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두 개, 네. 하나 더 네네.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본예산 편성할 때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편성하신 거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요. 네. 연전 운영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추경에 나올 정도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지방채 발행을 억지로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60억 발행을 하는 가운데 제일 크게 반영된 게 47억 5천만 원 도시바람길, 도시바람길.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시가 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4억 원 지금 추경에 예비 사업 추진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사업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비 도시 선정돼서 네. 국비로 4억 원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바람 숲길을 예비비로 조성하는 건 아니죠. 시장이 원래 작년에 본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돼 있던 걸 이번에 이제 지방세 사업으로 돌린 거고요. 새로운 건 아니고 자세한 사업은 우리 손님 주자. 그래서 부상이 답변을 해보시죠. 거기서 했어. 네, 작년 본예산에 그 12로 세워졌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방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바람숲길은 그 도시 환경 정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도시에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산림청 사업 아니에요? 네, 산림청 사업. 국비 50%와 지방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산림청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민전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질문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민전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그 여민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여민전 5%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민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유효수가 많은, 그래도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인데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옳으냐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 논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종시에서 여민전을 쓰고자 하는 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는 현재 직주 근접의 원칙으로, 다시 말하면 자족경제의 원칙으로 볼 때 사실 우리 세종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이 세종시에 있는 것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데 직장이 많으신 분들이 소득은 거기서 창출하면서 소비를 할 때 그곳에서 하는 데는 여민전 혜택이 없지만, 지역화폐 혜택이 없지만 세종시에 와서 소비를 하면 여민전 화폐를 주도록 해서 자금의 대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민전의 혜택을 주지조차도 않는다면 바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무 혜택이 없다면 자기 직장 갖고 온 데서 소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소득은 외지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소비는 우리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로 여민전을 제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가처분 소득이 많은 자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깊은 뜻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전희진 기자님. 예.